정우성 씨가 아이의 친모 문가비 씨와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죠. 앞서 좀 혼외자 논란보다 더 좀 크리티컬하다라고 한 이미 만나고 있는 비연예인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이것도 있습니다. 혹시 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한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와요.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 얘기는 5년을 살면 재산의 30%, 10년을 살면 재산의 50%를 줘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30% 재산 분할만 하더라도 정우성 재산을 600억이라고 잡으면 180억을 줘야 한다. 그래서 양육비로만 지급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는 정우성 씨에게 이득이지 않느냐.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설전 변호사님, 네. 재산 분할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? 아니요,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요. 아마 그 안세훈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혼 소송, 특히 재산 분할에서 통상 인정되는 어떤 룰 아닌 룰을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여도입니다. 기여도인데 기여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혼인 기간이에요. 혼인 기간이고 또 경제 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, 그다음에 이 가사 경제에서 어느 정도 누가 얼마만큼 부담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일단 저는 숫자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우성 씨의 재산을 정확하게 600억인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략 어떤 비율을 줘야 되는데 5년 정도 살았을 때 보통 이제 30% 정도 이제 예상을 해주고 꼭 10년을 살았다 해서 무조건 50%다 이러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더 많을 수도 있고 60%가 될 수도 있고 40%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어떤 판례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.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가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최소한 5년을 혼인 기간을 유지했었을 때 우리가 논의해볼 문제라서 아직은 좀 섣부른 예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정우성 씨, 문가비 씨와 결혼을 하지 않되 양육 비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. 그래서 그 액수가 얼마나 될까 이것도 관심입니다.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.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라서 아마 이제 원하면은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이제 올라갈 거고요. 당연히 이제 친자니까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. 네. 어느 정도나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?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합의에 의한 금액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수입 구간이 1,200만 원 이상, 더 이상은 구간이 없어요. 그래서 그 금액이 월수입이 아주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례로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습니다. 서로 간에 논의가 되면 예. 그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서 1,000이든 2,000이든 정할 수 있죠. 앞서 보셨던 그 변호사님은 정우성 씨의 재산은 6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요.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300만 원을 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. 구정영 변호사님. 저건 소송 갔을 때 참고 자료겠죠. 그러니까 협의를 하면은 굳이 저 300만 원, 저 기준 지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송으로 갔을 때보다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을 때가 금액이 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주는 금액에는 한정이 없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지급하게 되는 게 보통 이제 이런 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기준표보다 높습니다. 왜냐하면 재판에서는 통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우성 씨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200~300만 원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4인 가족해도 200~300만 원이 전체 수입인 경우도 많아요. 근데 그렇죠. 아이 하나에 대해서 200만 원, 300만 원이 통상적이면은 법원에서도 충분히 보호 양육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운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 하나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는 거를 보통 한 500을 맥시멈으로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재판을 가면은 그렇게 결정이 될 텐데 재판을 가면 논란이 그 안에서 다시 또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아마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액수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네. 정우성 씨 이 이슈는요.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쉽다, 또 실망했다 이런 쪽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중에서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 건요. 6년 전에
이 정우성 씨가 미혼모 캠페인에도 참여를 했었다는 겁니다. 들어보시죠. 부담되네요. 촬영을 앞두고 촬영을 하면서는 되게 이게 내가 같이 해도 되는 캠페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, 왜냐면 이제 그 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한 삶의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. 남 기자님, 지금처럼 애틋하게 아기를 안는 저 모습으로 미혼모 캠페인을 하고 또 올해는 성평등 문화에 기여했다고 상도 받았어요. 네. 그런데도 혼외자 출산을 했다. 이거는 좀 실망이다. 이런 얘기 같아요. 아무래도 정우성 씨, 배우 정우성이라는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리고 이제 저런 그 미혼모 캠페인이나 저 촬영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. 당시에 조세현 작가가 그 많은 스타들과 저런 작업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스타들이 같이 이런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. 이런 비난 때문인지 지금 많은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요. 정우성 씨를 사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 목소리를 많이 내고, 그리고 각종 기관에서 보통 보면 홍보대사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정우성 씨도 그런 연예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저런 홍보대사를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정우성 씨도 사실 이 본인이 혼외자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으면 사실 이런 캠페인을 절대 하지 않았겠죠.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,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책임감을 좀 많이 부여하잖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엔터업계에서는 정우성 씨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많은 이제 저런 캠페인이나 사회적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아. 네.